자신들의 정의를 지킴에 있어 총이나 칼이 아닌 키보드로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습니다. 진짜 키보드 워리어들, 화이트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의 이야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꼽힌 정의로운 해커들의 이야기,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PC에 강제 침투하여 자료 및 정보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이 해킹을 좋은 일에 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천 명의 점조직 어나니머스는 컴퓨터 해킹을 통한 사이버 전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사회, 국가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통칭 액티비스트로 불립니다. 액티비스트란 해킹과 액티비스트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이들은 2000년대 초반 무정부주의 성향의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포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포첸에서는 기본 닉네임이 어나니머스로 기재되었는데요. 처음엔 포첸의 유저들이 놀이처럼 신상털이를 하면서 We are Anonymous라는 멘트를 남기기 시작했고, 후일 이것이 곧 이들의 단체명으로 묻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무정부주의를 내세우고자 영화 V for Vendetta에 등장한 아나키즘의 대표 상징인 포크스 가면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체성은 점차 어나니머스의 상징이자 방향성이 됩니다. 처음에 이들은 좀 귀여웠습니다. 포크스 가면을 쓰니까 인터넷 전사가 된 기분이야, 이렇게 외치던 작은 조직이었는데요. 이들은 포첸으로부터의 독립을 거쳐 진짜 해커들을 복속하면서 세력을 점차 키워나가게 됩니다. 어나니머스는 공식적인 팀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이 해킹 능력이 있고 단체의 사상에만 동의한다면 누구나 어나니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나 리더도 존재하지 않으며 팀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그 팀의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행동 양식을 지니고 있죠. 이들은 현재 무정부주의 아나키즘과 정보의 자유를 표방함과 동시에 정보를 탄압하는 독재정치나 고위층에 대한 반대, 인터넷상의 자유와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법의 투명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맞서 싸우고 있으며 스스로를 일컬어 자유,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자경단이자 인류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표어인 우리는 이름이 없다, 우리는 분단이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기다려라 하는 우리는 언제 들어도 궁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정의를 관철함에 있어 온라인에서 어떤 사이버 전쟁들을 벌여왔고 또 세상에 어떤 충격적인 뉴스들을 제공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나니머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첫 번째 계기, 바로 프로젝트 채널로지입니다. 1965년 미국에서 설립된 신종교 사이언톨로지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부인하고 과학적 기술만이 인간의 정신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이상에 반하는 자들을 감금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008년의 어느 날 사이언톨로지의 신자로 알려진 톰 크루즈의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되자 자신들의 신자 얼굴이 온라인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내세워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데요. 이에 어나니머스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터넷 검열이라고 말하며 1월 21일 사이언톨로지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영상으로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시작은 사이언톨로지 홈페이지를 목통으로 만드는 디도스 공격에서 출발해 장난전화, 깜지 팩스 폭탄 등 조금은 귀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의 색채를 띠기 시작하자 이들의 모체였던 포첸은 상황을 수습하고자 채널로지 관련한 게시글과 유저를 차단시키기 시작하고, 이에 프로젝트 채널로지를 지지하던 이용자들은 근거지를 옮겨 지금의 어나니머스를 계승하게 됩니다. 또한 어나니머스의 한 멤버가 V for Vendetta의 무정부주의 혁명가 V 마스크를 쓰고 사이언톨로지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2월 2일 150명의 오프라인 시위가, 2월 10일 전 세계에서 7천여 명의 시위가, 3월 15일에는 8천명에 이르는 집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착용한 가이 포커스 가면은 어나니머스의 인지도를 확고히 올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죠. 이것이 바로 어나니머스의 탄생을 만든 첫걸음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는 조금 뒤가 구린 미국 외교 극비 기밀 문서 25만 건 중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해당 내용에는 국제경찰청인 인터폴, 미국 경찰청, 바티칸, 그리고 미국 외교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위키리크스를 압박하기 시작하여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페이팔, 스위스뱅크, 포스트파이낸스 등의 금융기업으로부터 지불 처리 중지와 함께 기부금을 막는 등 모든 금융 시스템을 일체 봉쇄해버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어나니머스는 정부 및 금융기관들의 시스템에 잠입하여 의미 없는 대량 트래픽을 활용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 각 금융기업들의 전선을 8시간 동안 완전 마비시켜버리고 2011년에는 FBI까지 공격에 성공합니다. 이에 따라 위키리크스와 어나니머스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 8시간 동안 어나니머스가 페이팔에 입힌 피해만 550만 달러로 한화 기준 약 64억 4,8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온라인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1년 소니가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자신했던 플레이스테이션 3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조지 호출을 권한 및 기기 변경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나니머스는 이에 대하여 소니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고객을 희생시키고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니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PSN은 어나니머스가 경고장에 보낸 지 단 2시간 만에 전면 마비되게 됩니다. 이러한 디도스 공격에 소니는 2011년 4월부터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이트가 다운되게 되는데요. 심지어 어나니머스의 분파인 룰즈색에서는 소니 이용자 1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룰즈색은 심지어 소니와 함께 자신들을 추적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 웹사이트를 해킹해 180명의 FBI 직원의 신상 정보를 훔치기도 하고, 2014년 2월에 들어서는 1만 2천 명의 회원 정보를 해킹하는데 그 안에는 카드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터넷 뱅킹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겠네요. 여담으로 이 시대의 천재 조지 호치 지오앗은 만 17세의 아이폰 해킹과 더불어 플레이스테이션 3를 해킹하면서 소니가 개인정보 보호에 무책임한 자세를 디스함으로써 해킹 실력과 더불어 윤리의식도 뛰어난 영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학교는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으며 이후 존스 홉킨스 대학 영재 프로그램 CTY를 이수함과 동시에 페이스북에서 8개월, 스페이스X에서 4개월, 구글에서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 제작에 5개월을 근무하여 다양한 경력과 관심사를 통해 코딩 방랑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후 오로지 혼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테슬라 측에서 자율주행의 개선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 구글 크롬의 취약성을 밝혀 1억 5천만 원을 받은과 동시에 구글 보안팀에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열린 해킹 대회에서는 유일하게 팀이 아닌 혼자서만 대회에 참가하여 심지어 대회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고 하죠. 그냥 해커 이전에 무시무시한 천재입니다. 멕시코의 최대 갱 조직 로스체타스는 범행 수법에 있어 잔악무도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들의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멕시코는 소도시에서만 20명이 넘는 시장이 경단에게 살해당한 말 그대로 최악의 무법지대입니다. 너무나 막강한 세력 때문에 대부분의 공권력이 이들을 배척하면커녕 오히려 결탁하고 있으며 일종의 상생의 관계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문율을 깬 일이 있었으니 2011년 10월 로스제타스는 한 술집에서 경쟁 조직 일원들을 납치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의 일원 가운데 어나니머스의 단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어나니머스는 해당 단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로스제타스의 조직원 명단과 조직과 연관된 정보 관리, 경찰 등의 신상 정보를 유출시키겠다고 경고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로스제타스는 이를 가볍게 무시했고, 이에 어나니머스는 팩스를 이용하여 로스제타스 간부에게 직접 조직원들의 집회 장소와 관련 정치인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로스제타스의 마약 생산 주요 공장 위치, 밀수 루트, 조직원들의 집회 장소까지 모든 정보를 보내게 되는데요. 질겁한 로스제타스는 이에 이례적으로 어나니머스 단원을 석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와 함께 만약 어떠한 정보라도 유출할 시 석방해준 어나니머스의 모든 가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이겠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다고 하죠. 정부는 상상도 못한 오직 사이버 세계이기에 가능했던 어나니머스의 이야기였습니다. 2012년 1월 미국 정부는 각종 음원의 저작 권료를 독점하기 위해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메가업로드를 폐쇄합니다. 어나니머스는 이에 미국 법무부와 저작권 관련 기관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어산업협회, 운반산업협회,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까지 공격하며 소위 정부기관의 서버를 일시에 다운시켜버립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에는 소아성애자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급증하는 현실이 규탄하며 어나니머스는 소아성애자, 즉 이들을 일컬어 전염병들을 인터넷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의 지지자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희를 위해 이 같은 소아성애 사이트를 철저히 파괴해서 인터넷에서 추방하겠다고 덧붙여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들은 아동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한 불법 사이트들을 강제로 폐쇄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약 1만여 개의 음란 사이트들이 강제 폐쇄되고 공격한 사이트들의 메인 페이지에는 "우리는 실망했다.
귀하의 서버에 50% 이상의 음란물이 발견됐다 라는 경고 문구를 게재하여 그 위상에 보냈습니다. 이 테러로 대다수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나니머스는 해킹에 성공한 사이트들의 정보 중에서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판매용 음란물 이미지, IP 주소 등을 일부 공개하는 확인 사살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아마 두역을 다니기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한국전쟁 63주기인 2013년 6월 25일 어나니머스는 250여 곳의 북한 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탱고 다운시키고 해당 시기의 모습과 주소를 비롯한 수많은 정보를 대외에 공개합니다. 북한 고위 관계자에는 고려항공 고위급 관계자 및 실무자 인사 4명을 비롯하여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 운영 책임자 2명, 북한 내 자체망인 광명의 운영 책임자 4명 등 총 13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데요. 이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내에 위치한 북한 정보군에 관련한 3,913개의 IP와 주소를 해킹하고 공개하였으며 북한 군인 20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상 정보까지 해킹하여 위키리크스에 공개했다고 밝혔죠. 또한 북한의 군 기밀 문서를 6.25 전쟁 기념일에 맞춰 온라인에 공개해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계기가 되는데 이건 진짜 소름 아닙니까? 이번에는 한때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간 국제 테러 조직 I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조직된 IS는 알카에다의 이라크 하부 조직으로 출발하여 이라크에서 각종 테러를 벌이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을 기점으로 하여 시리아로 거점을 옮기고 다른 반군들과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10월을 기점으로 최대 5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미국 기자를 살해하는 등의 잔혹한 영상을 올려서 반대 세력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고 전 세계에는 악명을 떨쳐왔죠. 때는 IS의 파리 테러가 일어난 2015년 11월 13일 어나니머스는 IS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은 물론 프랑스 풍자 주간지인 샤를리 에브도 습격했으며 IS가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없애고 끔찍한 고문을 자행한다는 것을 이유로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기대하라, 전쟁은 시작됐다라고 말하며 선전포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어나니머스가 당신들을 추적할 것이며 우리는 당신들을 찾을 것이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당신들을 대적해 사상 가장 큰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IS는 이러한 어나니머스의 선전포고를 우습게 보고 심지어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나니머스를 병신이라고 칭하며 어나니머스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또한 텔레그램의 IS 채널 칼리파 뉴스에서는 어나니머스는 대체 무엇을 해킹하겠다는 것이냐며 그들이 해킹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안사르의 트위터 계정, 이메일 등등이라고 전했죠. 이에 어나니머스는 IS의 계획, 공격 방법을 담은 매뉴얼, 조직원의 신상 털기, 극비정보 유출, 이동 루트 유출, 수뇌부의 핵심 인물 및 그들의 특성 등을 모두 밝혀내게 됩니다. 또한 IS가 소통하는 데 있어 중요한 플랫폼인 소셜미디어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2만 개가 넘는 트위터 계정을 날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는 어나니머스다. 우리는 아주 많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IS, 너무 늦었다. 우리의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어나니머스로 인한 결과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IS는 2017년 7월과 11월에 걸쳐 각각 이라크 모술과 수도인 시리아 라카를 이르며 와해된과 동시에 2019년 3월 시리아 민주군에 의해 마지막 근거지였던 바구지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나니머스가 전조직의 특성상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은 하루등도 분명히 있었고 어나니머스의 공격이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평도 많습니다. 다만 이들의 행위가 IS에 대한 가장 큰 이슈를 만든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IS에 대한 가장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었겠죠. 오늘은 이렇게 무정부주의 액티비스트 어나니머스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어나니머스는 분명 좋은 취지의 일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나 익명성과 지휘체계가 없는 점조직이라는 특성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도 있습니다. 작게는 어나니머스를 사칭하여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고 사이버 전쟁 시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공격 목표 자체가 부정확해서 상관없는 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어나니머스가 IS 의심 계정이라고 배포한 목록 중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더 황당한 사례로 이슬람 성전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최소 2개가 어나니머스의 공격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나니머스의 IS 공격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들이 규정하는 정의가 변질될 시 언제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들은 사이다 했고 사이다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릴 루팡이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We are anonymous. We are legion. We do not forget. We do not forget. Expect us.